북한이 2달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고요. 남북의 접경 지역에서는 이른바 소음 공격까지 자행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는 뭔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홍수 피해 복구하느라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북한이 73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도발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수 피해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기간에 우리 한미 연합 연습이 있었죠. 예. 또 쌍용 훈련도 있었는데 그때 직접적인 대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직후에 지금 아마 조금 시차가 있긴 하지만은 약간 대응하는 성격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뭐 미사일 수출, 그러니까 좀 단거리 미사일들 수출하면서 이제 어쨌든 러시아의 이제 수출을 좀 염두에 두고 예. 미사일 테스트하는 좀 모양새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구구절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구구절 전후로 어쨌든 뭔가 군사 행동들을 했던 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인데 기술적으로 지금 준비된 시점에 미사일 발사. 구구절이라고 딱 맞춰서 언제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언제나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험 발사를 할 시점쯤 됐을 때 이 구구절 즈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 목적을 가지고 발사를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 합참은 지금 그렇게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예. 이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주도해서 러시아하고 해서 이제 북부 연합 2024라고 하는 훈련을 지금 함께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오늘 쏜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날아가서 탄착을 했습니다. 예. 지금 거기 훈련을 벌이고 있는 그 장소예요. 그렇군요. 만약 중국과 러시아하고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보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적어도 사전 통지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는 사전 통지나 교감은 좀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을 뭐 겨냥해서 무력 시위에 직접 참가했다라고까지 뭐 우리 학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는데 북한도 같이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씬스틸러 같은 거죠. 예. 중국과 러시아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수해 피해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니고 분명히 우리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오늘 발사로 좀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살아있다. 네, 예. 이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데. 네. 자, 어젯밤에는 쓰레기 풍선도 또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풍향에 맞지 않아서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벌써 18번째인데 북한이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좀 의아하죠. 이게 예. 당연히 풍향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풍선이 다 날아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예측을 했을 텐데도 예. 불구하고 풍선을 이제 띄웠습니다. 아마 우리 측을 향해서 예측 불가능성을 좀 축적을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이게 풍향이 이럴 때는 뭐 쓰레기 날려보내지 풍선 않을 거다. 않을 거다라고 이제 경계태세나 이제 이런 게 좀 느슨해질 수 있겠죠. 예.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날린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계속 축적하는 게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고 종잡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서 미국 대선 직전에 대형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떤 가능성을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대형 도발이라고 하면은 지금 몇 년째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7차 핵실험. 핵실험. 이 정도가 돼야 이제 국제사회가 아주 관심을 가질 만한 예. 대형 도발일 텐데 일단 중국이 바라진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중국은 지금 한반도 예. 자기네 앞마당의 안정을 절대적으로 바라고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문제가 생기질 바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 북한도 조금 부담은 될 거고요. 예. 러시아도 역시 이게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지금 북러 협력을 계속할 수 있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좀 없는 예. 거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위신이나 명분 때문에 러시아도 이렇게 바라지 않을 상황인 것 같고 결정적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 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바다 건너 일입니다. 그럴 수 있죠. 미국 예. 본토에 직접 위해가 가는 직접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자체 판을 흔들 만한 요소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뭐 냉정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땐 7차 핵실험을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내년도 초쯤에 압박 카드로 좀 아껴둘 가능성. 그게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분석합니다. 좀 고민이 되겠네요. 네. 예. 자, 근데 오늘 새로 나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소음 공격인데요. 자,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길래
공격이란 말까지 붙은 건지 함께 좀 들어보실까요? 약간 사이렌 소리 같기도 네. 하고요. 뭘 긁는 소리 같은데 시청자가 제공한 영상입니다. 자, 이게 접경지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지금 상당한데 이런 공격은 지금 처음이죠? 예, 저도 이런 식의 공격이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대북 확성기 방송하면 예전에 대남 방송을 하고 했었거든요. 맞대응하고 예. 해서. 근데 이렇게 지금 이거 들어보면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좀 기분 나쁜 그렇죠. 자극이잖아요. 예. 이제 기계음 같은 새소리 같은 것도 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새로운 유형인 거죠. 이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 측 접경지 지역에 이제 소음 공격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걸 이제 발사를 하면서 소음을 발사를 하면서 자기들 쪽에 이제 들려오는 대북 확성기 그 소리를 조금이라도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들도 좀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리고 또 아마 이렇게 소음 공격을 하는 거는 제작에 이제 부담이 조금 없죠. 예. 우리 측은 이제 대북 확성기 발송할 때 국군 심리전단이 이제 뭐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녹음도 해야 되고 노래도 선정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작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데 저거는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 거죠 계속.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북한에서 나름대로 좀 새롭게 가성비 높은 이제 공격 방식이다. 채택을 좀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북러 관계는 뭐 많이 발전을 했는데 북중 관계는 지금 이상 기류설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북중 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고 중국이 특히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구절 정권 수립일 경축 행사에 주북 중국 대사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 외교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그냥 국내에서 휴가 중이다 했는데 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구구절이 뻔히 있는데 휴가를 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의도적인 불참석. 예, 그 중국은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고 북러 협력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고 있다. 이건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